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JPG 파일이 600에 400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PSD 파일이 60에 40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파일 두 개를 만들어 사용을 해야 되네요.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출하시는 파일은 두 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드셔야 되는 파일은 세 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개를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600에 400짜리의 PSD 파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PSD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실 때 작업 파일인 PST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제출하셔야 되는 파일인 JP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따로 제출하시는 파일, 기존의 600에 400짜리를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이미지 자체 사이즈를 줄여서 60에 40짜리로 PSD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PSD 파일은 이미지가 완성된 자체를 그냥 레이어 형태라든가 또는 레이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결과물은 다 JPG로 보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원본은 따로 저장을 하시는 거고, 처음부터 그걸 지우시면 혹시나 나중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본은 따로 해서 총 제작은 3개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가급적이면 시험 보실 때는 처음에 여기 써있는 원본 이미지 7번, 8번, 9번, 10번, 11번을 한꺼번에 열어 놓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 또는 빼먹는 거 없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600에 400이니까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문서에서 자, 파일에서 new, 자, 기존에 있는 열려있는 거 제가 다 닫고 하겠습니다. 자, 미리 닫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닫고, 자, 새로운 문서 아까 써있는 대로 600에 400이라고 쓰시고, 해상도 좀 선명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150으로 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서체 크기나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70이면 72 그대로 쓰시고 RGB 컬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 색깔을 일단은 흰색으로 쓰세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자, OK 누르시면 자, 픽셀 단위 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눈금자 컨트롤 R을 이용해서 눈금자 킨 다음에 눈금자 오른 버튼 픽셀 단위 한 번 더 확인해서 가로 600에 높이값 400이 맞는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자격증을 설명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쭉 내릴 때 가운데쯤 가져가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걸리죠. 중간쯤에.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가운데쯤 가져가시면 살짝 걸립니다. 자석처럼. 그리고 이렇게 딱 띄면 4등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GTQ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9등분해서 테스트를 보기는 하는데 9등분 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렵습니다. 아예 16등분으로 좀 더 정교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16등분을 하는 방법은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4등분하고 여기 4등분하면 자동으로 16등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4등분 하는 방법, 영역 툴을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 사각 영역을 그려줍니다. 캔버스 바깥에서부터 그리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캔버스 모서리부터 가이드 만들어 놓은 그 위치까지 알아서 차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빼봅니다. 그러면 영역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알아서 맞춰줍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 쭉 당겨서 갖다 주면 딱 맞게 되는 거죠. 자, 동일한 요령으로 반대쪽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영역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왼쪽 가이드라인 쭉 잡아서 배치시키고, 위에서 아래로 가이드라인 배치시키면
자, 해당 요 영역에서 4등분 했지만 왼쪽 상단에 4등분, 오른쪽 하단에 4등분해서 전체 총 16등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의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위치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때 이 가이드라인이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게끔 메뉴 뷰에서 가이드를 락 잠궈 주시면 됩니다. Alt, Ctrl, 세미콜론이라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7번부터 11번까지 이미지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부터 11번까지의 이미지를 7번부터 11번까지의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열으십시오. 그렇다고 바로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파일로 따로 여시는 겁니다. 연습할 때 써있는 요 글자들은 무시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7번을 가지고 할 건데 일단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요거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장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1번 여기 보시면 배경을 샵 FFCC99라는 색상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왼쪽에 우리 칠할 때 어떻게 했나요? 정경색을 켜서 여기다가 자, 여기 샵 써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FFCC99 문제 써 있는 그 색깔 그대로 입력하시고 뜨죠, 색깔. OK 누르시면 그대로 색깔 반영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레이어에다가 Alt Delete를 쓰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트 통으로 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끝났죠? 체크 다 했습니다. 자, 2번 7번 이미지를 사용해라. 7번 이미지를 사용해라. 그러고 나서 블렌드 모드를 다크라는 아이로 써라. 자, 이 아이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에 가져와서 써야 되는 아이므로 잠깐 건너뛰고요. 자, 여기 보면 레이어 마스크도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 바로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미지 가져오는 방법 알고 계시죠?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동 툴로 움직여서 내가 사용할 곳으로 가져가서 화면이 바뀌었을 때 마우스 띄는 게 아니라 중간쯤으로 다시 와서 마우스를 띄면 배치가 됐죠. 자,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7번에서 Ctrl A 전체 영역이 선택되면 Ctrl C 복사하시고 돌아와서 Ctrl V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다큰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뒤에 이미지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그래서 자, 얘를 레이어 다큰 블렌드 모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크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Ctrl T를 이용해서 전체 뷰에 맞게끔 사이즈 조절하시고, 자, 레이어 마스크니까 레이어 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마스크는 아래에 있는 요 버튼이었죠. 누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지우개틀을 이용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해서 열심히 칠을 하는 방법으로 익히셨겠지만, 자, 자격증은 그래도 자격증이라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자, 요게 아니라
페인트 버킷 툴 말고 다른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있어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빈 레이어 한번 칠해 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스펙트럼 컬러를 흰색과 검은색을 설정하신 다음에 써보신 적 있죠? 자, 여기 그 옆에 있는 형태 모양을 리니어 방식으로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으로 직선 형태로 이용해서 문제 상태가 가로 방향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그냥 가로로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보이겠죠?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로선이 생기잖아요. 요게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검은색, 흰색이 색상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 효과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요 드론 그림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한 여기다가 똑같이 칠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들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버튼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깔은 무조건 상단에 스펙트럼이 흰색과 검은색. 자, 레이어 마스크는 무조건 흰색과 검은색이잖아요. 자, 요 아이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나머지 방향에 대한 아이들은 무엇으로 하실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상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그어 주시면 돼요. 가급적 Shift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레이어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색깔이 칠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뒤에 있는 그림.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내용도 다 한 겁니다. 끝이에요. 자, 간단하죠, 되게? 한 두세 번만 풀어보시면 다 알아요.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걸 공부하시는 얘기예요, 핵심은. 자, 8번 이미지 해보겠습니다. 필터를 쓰래요. 자, 그럼 7번 다 끝났으니까 필요 없겠죠. 닫으시면 되고. 자, 8번 이미지 해보겠습니다. 자, 8번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터가 있으면 필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 8번 이미지에서 레이어를 카피하시고, 자, 우리가 배웠던 필터는 대부분 자, 여기 메뉴 상단에 있고요. 블러, 노이즈, 렌더 요 정도였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사용이 얘네들이니까. 근데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 되게 좀 까다롭다라고 해서 조금 특이한 필터들을 좀 씁니다. 뭐 쓰는 분도 있지만, 자, 위에 필터 갤러리가 어지간해서 다 쓸 겁니다. 90% 이상.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이미지를 이렇게 수채화 물감을 낸다던가 뭐 이런 오돌토돌한 종이 재질 효과를 낸다던가 여러가지 스펀지 효과를 낸다던가 이러한 기법들을 만들어내는 필터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 메뉴 필터에 있는 필터 갤러리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여기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찾느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오케이, 캔슬 밑에 요 아이만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요 왼쪽에 있는 얘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필터 텍스처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텍스처만 찾으시면 돼요. OPQRST 여기 있네요. 요거 보고 이 효과 무늬가 내가 사용할 이미지와 비슷한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텍스처는 요 안에서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벽돌 모양 느낌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벽돌 모양. 또 캔버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캔버스 천 재질도 있고요. 또 모래 같은 어떤 무늬도 있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방향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마 얘일 겁니다. 벌랩이라고 하는 아이일 겁니다. 조절을 하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효과 적용됐죠? 그러고 나서 자, 레이어 마스크 또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얘는 끝났으니까 해결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파일 컨트롤 A, 컨트롤 C 사용할 곳에 가져가서 컨트롤 V 하고 이미지 위치가 제대로 들어갔나 점검한 다음에 아니라면 컨트롤 T 조절.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에 레이어 마스크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번에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세로 방향일 때 아래가 보이고 위에가 사라지니까 또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 딱 씌워 놓고 똑같이 그라디언트 툴 검은색과 흰색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끝난 겁니다. 네, 문제에서는 세로로 그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세로로 그으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든다.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고 효과 저장하시고 그럼 얘도 끝났어요. 자, 4번 볼까요? 9번 이미지 또 필터 쓰래요. 포스터 엣지라고 하는 아이로. 그럼 8번 이미지 다 썼으니까 끄고 자 9번 이미지 필터 자 레이어 카피 해야겠죠. 필터 일단은 필터 갤러리 어지간해서는 필터 갤러리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얘를 눌러서 포스터 엣지 O P P 자 쭉 보시면 여기 있네요. 포스터 엣지 또 계속 여기만 딱 눌러가지고 쭉 찾아서 A부터 순서대로 찾아서 포스터 엣지 이 효과죠. 그럼 이 효과가 제대로 됐는지 요 그림 부분에 보시고 유사한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자, OK를 누르시면 다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위에 그림을 봤더니 레이어 스타일 하라고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요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져오겠죠. 자, 가져와서 자, 얘는 끝났으니까 체크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서 봤더니 요 그림을 보니까 어떠한 그림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자, 요 그림들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쉐입 툴이라고 하는 아이들로 만든 거예요. 그럼 쉐입 툴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자, 여기서 요거 잠깐 눈을 끌게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툴, 타입 툴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안에 렉탱글 툴, 라운드, 엣지, 폴리곤, 라인, 커스텀 쉐입 전부 다 쉐입 툴이에요. 우리가 얘네들 선택하고 어떻게 했어요? 상단에 쉐입이라고 선택하려고 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밑에 있는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하시면 자, 상단에 쉐입, 패스, 픽셀에서 쉐입 선택하시고 쭉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마우스 어딘지 잘 보세요.
여기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 확대가 될까 해볼게요. 자, 여기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꽃무늬처럼 있는 설정 버튼에서 올 누르시면 돼요. 올 누르면 물어봅니다. 기존의 거 지우고 할 거니? 네,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거 지우고 새로 다 꺼낸 다음에 너무 작으면 다시 눌러서 라지 썸네일에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간쯤 봤더니 박스 리본 쭉 있는 거에 여기 있네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자, 선택하면 알아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박스 그리겠죠. 자, 요 박스 안에 아까 있던 요 그림 담는 방법. 클리핑 마스크 씌우시면 되잖아요. 그쵸? 클리핑 마스크 어떻게 씌웠습니까? 틀은 밑에 가고 담을 아이들은 위에 놓고 키보드 Alt를 눌러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라. 그럼 들어있는 이 레이어는 위치를 옮겨서 너무 크면 컨트롤 T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위치에 맞게 배치를 하시겠죠. 자, 요 큰 박스가 더 크니까 밑에 있는 쉐입 툴을 다시 조절을 해도 그림이 망가지지는 않겠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레이어 스타일을 써라.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아이로 이렇게 써라. 6픽셀짜리에. 그럼 레이어 스타일은 요 틀에서 빈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 썼으니까 여기에 스트로크 여기죠? 체크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fill type 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니까 336633에서 투명. 자, 여기가 fill type이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두께 사이즈가 6이라 했으니까 6이라고 바꿔주고 자, 여기 그라디언트 스펙트럼 부분을 클릭을 해서 색깔 하나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을 하고 요 색깔은 다시 클릭해서 336633 쏘시고 오케이. 자, 이 색깔에서 투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흰색으로 둘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문제 내용을 보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동일한 색깔로 쓰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336633 만들고 동일한 녹색에서 하나는 투명도는 위에 있습니다. 포토샵은 위에 있는 뒤집어진 요 그림을 선택해서 오퍼시티를 0 쓰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OK를 누르시면 설정이 되겠죠. 자, 방향이 뒤집혔네요. 오른쪽에 색깔이 있고 왼쪽이 없었습니다. 문제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리버스 해당하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여기 리버스를 체크하시면 바뀝니다. 저는 리버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리버스 아니시면 요 앵글 각도를 돌리셔도 돼요. 그러고 나면 오케이 끝났죠. 자,
돌아가면 얘도 다 해결했다 체크하시면 되겠죠.